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생각이 없는 분이십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살게 했죠? 태어난 후에 적어도 1년 24시간 여러분을 지켜준 엄청난 분이 있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할 게 없어서 억지로 짜낸다고요?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나 지금 숨 쉬고 살아있잖아. 이미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면역력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몸에 두드러기 나거나 발진 나는 것도 낮춰주고, 통증도 낮춰주고, 염증도 낮춰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하고, 통증 완화하고, 세로토닌 증가되고, 인간관계 개선한다는 논문도 많아요. 가족 간 관계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효과 있고, 친구 간도 좋아지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물론 우울감, 불안장애 증상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면의 퀄리티, 질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인지 효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 올라간다. 갑자기 감사시켰더니 애들이 수학 시험을 잘 본다. 창의력도 좋아진다. 이런 거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회복 탄력성 책에서도 그 강조했지만, 회복 탄력성 높이는 법 아주 간단한 거 뭐냐 하면 제일 강조한 게 그거예요. 감사하기와 운동하기. 그러면 전전두피질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용서, 연민, 사랑 이거 무겁고 어려워요. 수용 다 받아들이라고 이거 어렵게 느껴지는데, 감사는 맨날 이렇게 고마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용서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고, 사랑합니다. 이건 연속극에나 많이 나오는 말이죠. 실제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는, 우리가 뭐 카톡을 하든 이메일을 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썼을 거예요. 진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애 학교 성적도 올리고 싶고 마음 굴려 올리고 싶다.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딱 하나만 한다 하면 제일 쉬운 거 이거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한테 어린 시절부터 감사하도록 유도를 하면, 강요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함을 느끼게 이렇게 하면 애들 성적 오릅니다. 건강해집니다. 아프지 않아져요. 그게 이 지금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감사에 대해서, 고맙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gratitude 말 많이 쓰고, 영어로 일단 thank you라는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차원의 appreciate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다른 뉘앙스고 다른 맥락이에요. 조금 들어가 보죠. gratitude 어디서 왔을까요? 라틴어 gratia에서 온 말이에요. 또는 gratus는 기쁨이에요. gratia는 은혜예요. 이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그 gratia에서 온 말이 grace예요. grace, 은총. 신이 베풀어 주는 은총이고, gracias, grazie 이게 다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거 하나, 그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땡큐는 어디서 왔냐? 땡큐는요 영어예요. 이거 라틴어 어원이 아니에요. 고대 영어, 옛날 영어에 땡큐랑 think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thank you는 think you랑 같은 뜻이에요. 나 널 생각해, 이런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걸 해준 걸 난 잊지 않고 생각할 거야. 잊지 않고 기억할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거랑 굉장히 뜻이 다르죠. 이건 널 생각할게. 네가 베풀어 준 거, 이거 해준 거 내가 안 잊어버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appreciate는 뭐냐면, 요 뒤에 이 price가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에 AP가 붙은 거예요. 요게 to란 뜻도 되고 toward, 그쪽으로 향해서 어림잡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price를 어림잡다. 그러니까 뭐죠? 가치를 어림잡다. 대충 저거 얼마쯤 될 거야. 우리가 무슨 중고거래 가서 중고거래를 한다. 다 가격 아는 거 말고 굉장히 잘 모르는 거예요. 골동품이에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어림잡잖아요. 저거 가치가 얼마쯤 될걸? 그게 appreciate의 뜻이에요. 그래서 value를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really appreciate that. 그러면 난 그거 진짜 고맙다는 뜻인데, 당신의 그렇게 해준 거 진짜 감사하게 여긴다 하는 건데, 그 감사는 뜻이 뭐냐면 당신의 그 노력이나 당신의 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에는 뜻이 세 가지 뿌리가 있는 거예요. 1 뭐냐면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쫙 내려주시는 은혜. 2. 잊지 않고 기억함. 3. 가치를 인정함.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기서 감사 훈련하는 법이 이게 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해준 거에 대한 인정이고, 이거는 잘 생각하는 거고, 즉 생각하면 고마워하게 된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물건이 어디서 왔어? 생각을 해보니 고마워. 내가 지금 밥을 먹어. 이거 어디서 왔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 이 쌀을 농사 지은 분, 이걸 운반해 오신 분,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귀한 거야. 이런 노력이나 내가 이렇게 받는 이거가 당연한 거,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귀한 거야. 너무 좋다. 그게 세이버링이에요. 세이버링은 정말 중요한 감사 훈련의 한 요소입니다. 이 세이버를 우리가 굳이 번역하자면 음미하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음미하는 건 무슨 맛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와인을 음미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세이버는 음미라고 번역하기에는 더 의미가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세이버링은 우리가 뭘 세이버링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아주 깊이 거기 빠져서 너무 좋다 하는 게 세이버링이죠. 근데 음악을 음미한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어떤 음식에서도 세이버링을 할 수 있고, 어떤 그 경치도 세이버링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세이버링을 하려면은 굉장히 전전두피질이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긍정적 정서가 많이 올라와야 이게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바탕으로 감사 자극이나 훈련을 시키면 전전두피질 중심의 신경반응 활성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거 다 용서도 자기 용서, 타인 용서, 수용도 자기 수용, 타인, 존중도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이 감사만요, 자기 감사, 타인 감사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요거만 예외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셀프에 대한 거와 아더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기가 강력한 효과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전전두피질 활성화에. 뭐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예를 들어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이거가 내 삶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나는 좋은 상태다. 이게 돼야 돼요. 자기 긍정이 있어야 감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좋은 이게 누구한테선가 어디선가 왔다. 그럼 타인 긍정.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감사예요. 우리 한번 또 효과를 봅시다.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이 보이는 효과, 감사의 효과. 그러면은 어떤 베니피트가 있느냐 정리해보면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면역력 증강, 이건 확실해요. 감사하는 성향에 대한 연구도 많아요. 지금 내가 실제로 감사하는 거, 그것보다도 평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성향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병에 덜 걸리고요. 몸 아픈데 적고요. 병 걸렸다가도 빨리 나고요. 염증 반응 훨씬 낮고요. 이뮨 시스템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죠. 무조건 건강해져요. 이거 확실해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요. 그 다음에 뭐가 내려가냐? 혈압 내려가요. 이거는 여기저기 굉장히 연구가 많아요. 여기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혈압이 좀 높으시다 하는 분은 감사하는 거 꼭 훈련하셔야 되고, 우울증 증상, 디프레션 심텀 이것도 내려간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건 이제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한 달간 썼을 때, 두 달간 썼을 때, 석 달간 썼을 때 쭉 올라가죠. 뭐 올라가요? 행복감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감사의 효과가 뭐냐? 이거는 앵자이어티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감이 있는가요? 이거는 코로나 연구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 그래서 코로나 걸리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마침 코로나 걸리기 전에 사람들이 불안 정도가 얼마나 했나를 다 잰 거예요. 같은 사람이 코로나 걸린 다음에 불안이 늘었나 줄었나 한 거예요. 보세요. 재밌죠? 요 까만 선은 뭐냐면 그래티튜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잘하는 사람. 감사가 중요하지, 이런 사람. 그래서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제일 낮아요, 불안감은. 근데 코로나 일단 걸리죠? 놀랍게도 불안감이 더 낮아져요. 뭘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멘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불안감 별로 없어요. 코로나 걸릴까봐 조금 불안했다가 걸렸어. 이제 안 걸리겠구나. 코로나 난 걸렸네. 불안감 뚝 떨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에요. 점선. 이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이미 불안감이 높아요. 근데 코로나 걸리죠? 훨씬 더 올라가요. 같이 코로나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거꾸로 나타나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낮았는데 더 낮아지고 불안감이.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높았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게 되죠. 감사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코로나 걸렸으니 이제 안 불안해. 걸렸으니 나 이제 죽을지도 몰라. 엄청 불안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할 때 훈련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 비교해보면 헤데이크, 두통의 정도, 두통의 비율 이런 게 2주간 훈련시켰더니 두통, 그 다음에 복통, 배 아픈 거, 그 다음에 여드름이나 발진, 그 다음에 소음
머슬즈, 근육통 이런 거가 확 차이가 있죠. 통증이나 염증이나 이런 게 감사하면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기본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뭐냐면 자꾸 이게 그라띠아, 은혜다. 내 삶이 은총임을 깨달아야 돼. 무슨 내 삶이 은혜야. 난 이것도 힘들고 저렇고 힘들지만 이 은총임을 깨달으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생각이 없는 분이십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감사 훈련법의 하나로 뭘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건 제가 예를 들면 제안 드리는 하나에 불과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진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10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건강이든 뭐 어쨌든 뭐든 간에 그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appreciate, 소중함을 깨닫기. 뭐의 소중함? 한순간 한순간, 삶의 한순간 한순간. 호흡 훈련, 들숨 하나, 소중해. 내가 살았거든. 날숨 하나, 나 죽었나 보다. 이것도 소중해. 다시 숨이 들어와, 소중해. 귀하다. 이 소중함을 계속 깨닫고 생각하고 이게 다 나에게 주어진, 아니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지금 호흡하나? 이 공기 내가 만들었나? 이 호흡기관 내가 만들었나? 나 숨 안 쉬면 진짜 답답한데 숨 너무 쉬고 싶거든? 숨 쉬는 게 내 권리인가? 내가 잘나서 숨을 쉴 수 있나? 아니잖아요, 다. 그러면 숨 한 번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나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야죠. think 하면 thank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ppreciate 하는 게 뭐냐면 이 savoring, 순간순간을 진정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면서 즐기면서 와 감탄하면서 하는 게 savoring이에요. 이게 무한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한 가치를 영어로 표현하면 priceless죠. priceless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뜻이죠. priceless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공기예요, 공기. 지금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 이거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짜로 느껴지죠. 공짜예요. 그렇죠. 공기의 값이 어디 있어? 공짜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건 항상 공짜로 주어집니다. 항상 가족 간의 사랑 마찬가지고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은 항상 프라이슬리스예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헷갈려요. 프라이슬리스, 가격이 없거든? 공짜거든? 그럼 밸류리스인가 보다. 무가치한가 보다. 공기 무슨 가치가 있어? 아니에요. 공기가 얼마나 가치가 높아요.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프라이슬리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은총이고, 정말 귀한 것임을. 그리고 우리는 그런 프라이슬리스한 은총 속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서 물의 존재를 못 느끼듯이 우리는 너무나 큰 은총 속에서 푹 빠져서 맨날 그걸 향유하면서 사니까 못 느낄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 그리고 appreciate 해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appreciation의 중요성. 감사 이거를 하려면요. 무한한 가치임을 느끼기 이거 하려면 감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강제로 그냥 억지로 별로 감사하는 마음 안 생겨도 고맙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savoring, appreciate. 와 그거 진짜 소중해라는 진짜 귀한 거를 내려주셨네. 귀한 걸 허락해 주셨네. 진짜 가치 있는 건데 나는 그 느낌이 확 들어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이 appreciation이 빠지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preciate의 중요성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 중에 하나에도 이게 있습니다. 댄 에어리엘리라고 댄 에어리엘리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플라시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짜 약 줬는데 뭐 효과 있다 이런 거요. 뭐 그건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근데 플라시보를 두 가지 종류를 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약 복용 전후에 각각 손목에 전기 충격기로 통증 자극을 줘요. 인체 해가 가지 않고 그렇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아픈 으악 하는 이런 느낌이 나는 통증을 줘요. 약을 가짜 약이에요. 다 A, B 다 가짜 약. 가짜 약을 먹고 근데 가짜 약이라고 얘기 안 하죠. 진짜 최신 신약입니다. 통증을 굉장히 완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고 약을 먹이는데 먼저 사전에 통증을 줘요. 한번 얼마나 아프세요? 우와 이만큼 아파. 잘 기억하세요? 얼마나 아팠는지. 자 그다음에 이번에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약 먹고 30분 뒤에 한번 또 해봅시다. 그래서 약을 줘요. 이거는 정말 귀한 약이에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약병에 약을 하나씩 꺼내줘요. 그런데 그 약에 한 알당 얼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 알당 얼마냐? A그룹은 다 보는 거예요. 뭐 이거 한 알에 $2 50센트짜리 약을 내가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짜 약을 먹는 거예요. B그룹은 뭐냐면 똑같은 병에 다 똑같아요. 근데 2불 50분이 찍 줄이 가 있고 디스카운트 그래서 10센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2불 50짜리인데 10센트로 할인됐구나를 알았어요. 처음부터 10센트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가격은 그거야.
근데 할인이야 라고 된 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충격을 줬어요. 그랬더니 A그룹은 85% 샀죠. 61%. 이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숫자 자체도 놀랍죠. 뭐냐면 이건 다 가짜약이기 때문에 통증 완화 효과가 없겠죠. 근데 마음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로 다 통증이 완화됐습니다. 진짜 통증을 덜 느껴요. 진짜로 덜 느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그 효과가 있는데 이거 보면 뭐예요? 비싼 약이 할인하네. 싼 약이 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싼 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프리시에이션의 중요성, 이걸 해야 감사의 효과가 실제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훈련, 감사 습관을 이거를 마음 권력 하려면 뭐를 감사하면 될까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누가 살게 했죠? 종교적인 거 아니고 누가 살게 했냐면 이거 보세요. 누가 살게 했을까요? 애슐리 몬테규 이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생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 다른 동물도 없잖아요. 아니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없어요. 포유동물 기준으로 뇌 성장 여부라든지 우리가 원숭이나 개, 고양이 같은 다른 쥐나 이런 포유동물 기준으로 얼마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돼요? 20개월은 있어야 돼요. 20개월. 인간처럼 빨리 태어나는 포유동물은 없어요. 침팬지가 상당히 늦게 태어나는 편인데 침팬지도 태어나자마자 뇌 상태로부터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2배가 돼요. 인간은 4배나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1.5배, 2배도 될까 말까 1.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뇌가 거의 자란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망아지, 송아지들은 나오자마자 좀 이따 걸어 다니잖아요. 인간은 1년은 지나야 걸어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게다가 인간의 뇌는 전체 신경망 중에 6분의 5가 출생 이후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인류학자 몬테규는 이 유명한 The Human Revolution이라는 책에서 출생 후 첫 9개월을 제2의 9개월 또는 자궁 밖에서의 회임 기간, 원래 산모 백 속에 있어야 하는 시기인데 일찍 나왔다. 즉 태반 속에 있을 때만큼이나 안정적인 정서적, 신체적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뱃속에 있을 때야 뭐 그렇다고 쳐도 태어나서 거의 1년 가까이 돌 될 때까지요 24시간 보살펴주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서 강의 듣고 있죠? 누구 덕분에? 태어난 후에 적어도 1년 24시간 여러분을 지켜준 엄청난 분이 있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할 게 없어서 억지로 짜낸다고요?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나 지금 숨쉬고 살아있잖아. 이거 나 지금 숨쉬고 살아있잖아. 오늘 엄청난 테이크케어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감사하게 쓰는 법. 어떻게 하냐면 주무시기 전에. 왜 그러죠? 신경 가소성은 자는 동안에 이게 일어납니다. 기억의 고착화 현상이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켜 놓고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에 충만하게 돼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그래야 그게 굳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다. 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5가지 된다. 5가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뭐냐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냥 5개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한 2, 3일만 지나도 금방 감사할 만한 일이 잘 생겨나요. 그 다음에 5가지를 적는데 내 평생의 감사, 엄마한테 감사한다. 이거 적는 거 아니에요. 감사일기는 그날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적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한테 감사한다. 이 요소가 또 있어요. 감사의 대상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그 사람 이름 모르는데 이름 몰라도 돼요. 나한테 뭐뭐를 해줬던 사람, 무슨 색 옷 입고 지나갔던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그분께 감사한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하면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하면은 진짜 효과 좋아요.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스트레스가 진짜 이거 좀만 하잖아요.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감사할 일을 5가지 적는데 요 과정이 명상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 그날 하루를 리뷰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또는 거꾸로 밤부터 시간을 거슬러서 아침까지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하루 동안 내가 뭘 했지라고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차분해져요. 피곤하시면 그거 하다가 돌이켜보다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만. 이게 처음에는 잘 안 찾아질 건데 자꾸 하면은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난다. 그건 3가지만 해도 되고 2가지만 해도 돼요. 절대 억지로 감사한 마음도 안 생기고
생기는데 막 누구한테 그냥 감사한다 이렇게 대충 5개 채우자.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5가지를 한번 목표로 해보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며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눈을 떴어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뇌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나 오늘 밤 자기 전에 또 리뷰할 거야. 하루 삶을.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뭐냐고 자꾸 우리 주인님이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이 뇌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미리 찾아두자가 돼요. 그래서 이 뇌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뭘 모니터링 하냐? 이거 혹시 이따 감사 일기 쓸 만한 일인가? 아이고 이거 감사한 일이네. 이거 이따 감사할 일 쓰면 되겠다. 이따 빨리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온종일 감사할 일 아닌가? 찾게 돼요. 하루 온종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일을 보게 돼요. 하루 온종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혹시 이따 밤에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감사할 만한 대상 후보군들이 돼버려요.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게 돼요. 그리고 밤에 또 쓰고 그걸 석 달 하게 돼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감사 노트도 있고 감사 편지 써서 읽어주는 것도 있고 문자로 감사합니다 보내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효과 있다 다 연구 논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실행해 본 결과 요 감사 일기 이게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으면서 매우 효과적이에요. 자, 이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